65세 수남 씨는 29세 아들 도훈 씨와 함께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상대는 아들의 여자친구 서유진 씨와 그녀의 부모님이었죠. 장소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고 수남 씨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 정장을 입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시작 10분 전에 도착한 유진 씨의 부모님을 보고 수남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서유진 씨 부모님이신가요? 수남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의 아버지는 화려한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눈에 띄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수남 씨는 도훈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도훈은 이미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우리 미래 사돈 맞아? 도훈의 불편함은 상견례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유진 씨 아버지는 대화 도중에도 갑자기 자신의 골프 실력을 자랑하며 도훈 씨, 골프는 배워봤어요? 요즘은 골프 잘 치는 게 사회생활 기본이라던데라고 가볍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 어머니도 우리 유진이가 도훈 씨한테 너무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잘 좀 하셔야 해요. 라는 말을 덧붙였죠. 도훈은 점점 얼굴이 굳어갔고 식사 중에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도훈은 어머니를 붙잡고 자리에서 곧바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 못하겠어. 수남 씨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처음 보는 분들인데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도훈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그 사람들 대화 들었어? 나를 사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진이 인생의 부속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 유진이 아빠가 우리 사위도 골프는 배워야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면서. 내가 유진이 덕에 올라설 거라고 하더라고. 수남 씨도 그제야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좀 마음이 불편하긴 했어. 우리 도훈이 무시당하는 느낌 들더라. 도훈 씨, 혹시 골프는 좀 치십니까? 도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골프 못 치면 사람 대우 못 받는다던데 배우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 말에 그의 어머니 수남 씨가 눈치를 살폈습니다. 도훈이가 워낙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나 봐요. 하지만 그 말에도 유진 씨 아버지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골프 배워두면 다 자기 자산입니다. 유진이가 도훈 씨를 많이 도와줄 테니 큰 걱정은 없겠어요. 우리 딸이 원래 똑부러지는 편이니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도훈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사랑하는 유진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녀의 아버지 말 속에서 자신은 유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유진 씨의 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항상 뭐든 잘 챙겨요. 아마 결혼 후에도 도훈 씨는 걱정할 일이 없겠죠? 잘 부탁드려요. 도훈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반자의 약속이라 믿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도훈의 굳은 표정을 알아차리고 걱정스레 속삭였습니다. 오빠, 아빠는 원래 표현이 좀 그런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하지만 그 말도 이미 차오른 도훈의 불편한 감정을 잠재울 순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도훈은 어머니 수남 씨에게 귀옛말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당장 나가자. 수남 씨는 당황했지만 아들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가자. 이건 예비 사돈이고 뭐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 도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 씨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하지만 나 결혼 못하겠어. 나중에 연락할게. 무엇보다도 그 옷차림, 어떻게 상견례에 그런 차림으로 오실 수 있죠? 예의를 그렇게 잘 아신다면서요. 유진 씨의 아버지는 도훈의 말을 듣자마자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러게 내가 편안한 복장으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쪽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네요. 도훈 씨는 그의 태도에 더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편안한 복장이요? 이건 편안한 복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견례는 양가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골프웨어라뇨? 저는 사돈 어른들을 뵈러 오는 길에 이렇게 입고 오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유진 씨의 아버지는 여전히 느긋한 태도로 대꾸했습니다. 내복을 입고 온 것도 아니고 골프 치는 사람이 골프 옷을 입고 온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요즘 골프웨어도 다 고급이고 세련된 거예요. 그쪽이 골프를 못 쳐서 이런 문화를 잘 모르나 봐요. 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대의 무신경한 태도와 본질을 흐리는 말투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돈이 정말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도훈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리 가벼운 자리라도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이란 게 있잖아요. 서울에서 학교 나온 사람은 그렇게 안 배우나요? 그의 목소리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유진 씨의 아버지는 테이블을 톡 치며 소리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내 학벌을 걸고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도우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학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견례라는 건 결혼을 앞둔 두 가족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입고 오셨다는 건 그만큼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 아니겠어요? 유진 씨의 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딸이 시골 촌놈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마지못해 허락했더니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여기 나왔는 줄 아세요? 그 말에 도훈 씨는 머리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시골 촌놈이요? 제가 무슨 말을 들어도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가 지나치네요. 수남 씨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지금 사돈댁이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다고 보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상식 밖인데 지금 그 태도까지. 이런 자리에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보이지 않는 건 사돈댁 쪽 아닙니까? 유진 씨는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해요.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하지만 유진 씨의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참으라니까 말도 못해? 자네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집안을 비난해? 내가 예의를 몰라? 웃기고 있네? 시골 사람답게 조용히 있다가 고맙게 받아들여야지 어디서 따지고 있어. 도훈 씨는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사람이 말이면 다 줄 아나? 볼 건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유진 씨 아버지가 소리를 높이며 손으로 테이블을 탁 내리쳤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까지 흘끔흘끔 쳐다보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애 정도면 더 좋은 혼처 널리고 널렸어요. 그쪽 자식이가 어디 가서 서울에서 대학 나온 이런 참한 여자 만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말에 도훈 씨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차분히 대답하려고 애썼습니다. 저희 집안과 저를 그렇게 평가하시면서도 지금까지 이 결혼을 진행하려고 하셨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이유였습니까? 사랑으로 맺어지는 결혼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유진 씨 아버지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요? 그것도 참 가소롭네. 내가 허락해 준 건 우리 애가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그쪽 집안 수준이 우리와 맞냐고요? 학벌도 배경도 다 모자란 사람한테 우리 딸이 맞춰줘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수남 씨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지금 그 말씀 다들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훈이가 부족하다뇨? 우리 아들은 비록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어도 자신의 능력으로 일궈낸 것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남을 무시하면서 대체 누구와 평생을 가족으로 맺고 살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유진 씨 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는 우리 애한테는 부족하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얘기랍니까? 그냥 인정하세요. 이 결혼은 우리가 손해보는 거라고. 유진 씨는 이 상황을 보며 울먹이며 나섰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 건 내 선택이야. 그러나 유진 씨의 어머니까지 나서며 거들었습니다. 유진아, 내 아빠 말이 틀린 게 아니야. 너도 조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유진 씨의 어머니는 도훈 씨와 그의 어머니가 자리를 뜨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 순간까지도 물러서지 않고 쏘아 붙였습니다.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말의 끝엔 조롱과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분명히 말했지? 없는 집안에 시집 가면 너만 고생이라고. 그런 집구석 들어가서 뭐가 남겠니?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유진 씨는 얼굴이 빨개지며 울먹였지만 어머니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봐, 도훈 씨네 집은 골프도 못 치고 예의도 없고 제대로 된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콩가루 같은 집구석에서 널 어떻게 받아들이겠니? 엄마가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했던 거야. 도훈 씨는 이를 악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인 수남 씨 역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응수했습니다. 어이 씨, 지금 우리를 도발해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골프를 못 친다고요?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집안입니다. 예의를 운운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누가 더 예의 없는 말을 했는지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유진 씨 어머니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자리에서 대체 누가 더 품위 없는 모습을 보였는지도 자명하겠네요. 우리 유진이가 그런 환경에 발을 들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당신은 알기나 하세요? 도훈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유진 씨 어머니,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까지 비난받는 걸 알겠지만 제 어머니까지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로써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유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 제발. 그냥 우리끼리 결혼하자.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문제잖아. 라고 외쳤지만 도훈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결혼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부모님도 포함된 가족 대 가족의 문제야. 도훈 씨와 수남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가며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 가족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유진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밥값 계산도 없이 그냥 나가네? 이게 말이 되냐고. 예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 딱 맞네. 유진 씨 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으로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상견례라는 게 뭔데 이렇게 행동해요? 차라리 말싸움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식사를 다 하고선 밥값 하나 계산도 안 하고 나가버리다니요? 정말 가관이네요. 유진 씨는 아버지의 말에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오빠랑 이모님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러나 유진 씨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잘라 말했습니다. 화가 났다 해도 기본은 지켜야지. 이게 무슨 행동이야? 계산도 안 하고 나가는 게 어디 있어?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했던 거야. 예의도 없고 수준도 맞지 않는 집안이라니까. 유진 씨 어머니도 한숨을 쉬며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잖아. 그래도 결혼 얘기를 하러 나온 자리에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괜히 무시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이런 행동을 보면 우리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지 않아요? 도훈 씨와 유진 씨는 상견례 이후로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도훈 씨와 그의 어머니는 큰 상처를 받았고 유진 씨는 그런 도훈의 태도가 억울하다며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오빠, 그날 내가 부모님 때문에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했어.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냉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야? 유진 씨는 울먹이며 도훈에게 물었습니다. 도훈은 답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그게 단순히 부모님 문제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 내 부모님은 우리 가족을 무시했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그런데 넌 그 상황에서 끝까지 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잖아. 이런 대화는 반복됐고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도훈은 유진이 자신에게 더는 진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까지 하자. 너랑 내 가족이랑 얽힌 채로 평생을 살 자신이 없어. 도훈 씨는 이별 후에도 힘든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진 씨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날아온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유진 씨와 관련된 기사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고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눌렀습니다. 기사를 읽는 내내 도훈은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기사에는 유진 씨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녀가 과거 몇 차례 결혼한 뒤 고의로 이혼을 유도해 위자료를 챙긴 수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씨는 결혼 후 곧장 배우자의 가족에게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며 갈등을 조장, 이혼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억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씨의 부모 또한 이를 알고 공모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기사를 읽던 도훈은 그날 상견 내에서 유진 씨 부모님이 보였던 태도와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없는 집안에 시집가면 너만 고생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자신과 그의 가족을 무시하며 우월감을 드러냈던 이유가 단순한 편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유진 씨가 이미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경력이 여러 번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훈은 자신이 유진 씨의 다음 희생자가 될 뻔했음을 깨달으며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훈은 유진 씨와 그녀의 가족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쳤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단순히 성격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감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일까요? 사랑이란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만큼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의 진심이 중요합니다. 도훈 씨의 경우처럼 상대와 그 가족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